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메르 칼날의 칼로지 미츠리가 상해사 마카자와 러브라인이 있다면 어떠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미츠리와 아카자가 유곽에서 상현육 다키 규타로 남매를 대체하고 만생연락부의 상현이 도우마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상현이 도우마 대치 후 귀살대 본부는 꽤나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곧 무장과 상현의 혈기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죠. 아카야는 무장의 텔레파시를 받고 상현도 교코가 귀살대 본부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귀살대 본부에서는 이걸 알지 못할 테니 혈기들을 모아 이번 기회에 귀살대를 박살내버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곧장 그 사실을 미치리에게 알려줬고 미치리는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달려가 곧 혈기가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 이곳에서 피해야 한다고 했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귀살대에서 경계에 근무하고 있던 검사들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어째 혼자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개인의 걱정으로 귀살대 본부를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물론 지금 당장 오는 건 아니지만 곧 온다고 했는데 라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때 표주로와 시노부가 들어와 미치리의 말이 사실일 거라며 혈기 쪽에 숨겨놓은 확실한 첩자가 있는데 그쪽에서 정보를 보내온 것이니 이대로 있으면 위험할 거라고 했죠. 우부야키 당주는 이쪽으로 오는 혈기의 정보를 알 수 있느냐고 물었고 표주로는 아무래도 남아있는 상현이 상현호, 상현사, 상현삼, 상현일이 올 것이며 그 외에도 수많은 혈기들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우부야키 당주는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서 도망을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이곳이 발각이 되었다면 더더욱 그 점을 활용해 역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 뒤 무자는 혈기 군단을 이끌고 숨겨져 있던 귀살대 영역에 들어왔고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혈기들이 등꽃동으로 만들어진 덫에 걸려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이딴 짓을 해놨으니 지금껏 혈기들이 이곳을 찾지 못한 거였구나. 어중간한 혈기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모두 죽어버렸겠어 라며 우부야시키 당주에 용의 주다음에 이를 갈았죠. 하지만 주변에 설치된 덫들은 상현급의 혈기들에게는 뚫어버리기 쉬운 수준이었고 이윽고 산속에 숨겨진 우부야시키 당주의 저택이 보였습니다. 무자는 이런 덫만으로 혈기의 습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니람이라니 드디어 수백 년간 나를 귀찮게 했던 귀살대의 수장을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겠군 이라고 하며 당주의 방문을 열어 제꼈죠. 그곳에는 우부야시키 당주 혼자 덩그러니 있었고 무자는 우부야시키 몸에 퍼져있는 저주를 보고선 크크 대단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자였을 뿐이구나 라며 조롱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드디어 만났구나. 내 일족의 유일한 오점이자 저주 내 대에서 반드시 이 녀석을 없애주겠다 라고 했죠. 무자는 다 죽어간 녀석이 무슨 힘으로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며 한 발자국 더 들어왔는데 그 순간 우부야시키 당주는 자폭 버튼을 누르게 되었고 그 주변 일대에 숨겨져 있던 화약이 전부 폭발하며 수많은 혈기들을 그대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무자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며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쉽게 재생이 되지 않았고 그 폭약에는 수많은 일륜도체들로 되어 있는 파편들이 있어 그 재생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 알았죠. 무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정도까지 하다니 그래도 나름 수장이다 이건가? 그래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전부 회복될 정도의 상처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숨어있던 타마요가 튀어나와 무자의 몸속에 무언가를 집어넣었고 지금껏 이 녀석을 죽이기 위해 수백 년을 연구해왔다. 나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자 무잔 이라고 했죠. 무자는 어디 숨어있었나 싶었는데 내 몸속에 뭘 집어넣은 것이냐 라고 하며 타마요의 가슴을 손톱으로 꿰뚫어버렸습니다. 타마요는 무장에게 이렇게 접근한 이상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이대로 무장에게 디버프를 주고 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때 유시로가 튀어나와 무장을 발차기로 차는 뒤 타마요를 구출했고 무장은 뭐야 이 발차기는 하나도 안 아프잖아 라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유시로는
그래, 나는 전투 타입이 아니라 강한 공격을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구출한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며 그대로 타마요를 무장에게서 떼어낸 뒤 만스런을 시전했죠. 타마요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는 이대로 무장에게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유시로는 지금껏 제가 타마요님의 말을 따르지 않은 적은 없었죠. 하지만 저 역시 이번만큼은 고집을 피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그 폭발에서 살아남은 혈기들에게는 귀살대 검사를 띄워와 공격을 했고 이 모든 게 귀살대의 함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 사형급의 혈기들은 모두 건재한 상태. 그렇게 귀살대와의 최후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곧장 사랑의 호흡으로 혈기들을 베어버리고 있다가 새롭게 사연육이 된 카야쿠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카야쿠는 네가 그 최근에 주가 되었다던 그 계집인가? 내가 계속 귀살때 있었다면 나에게 밀려 네가 주가 될 수는 없을 텐데 말이야. 내가 귀살때를 나가줘서 네가 주가 되었으니 내게 감사 인사라도 해라 라고 했죠. 그의 미치는 감사합니다 라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카야쿠는 아니 진짜로 감사 인사를 한다고?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카야쿠는 헛기침을 한 뒤 나는 원래 귀살대 검사였던 남자. 귀살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위대한 혈기가 되었다며 너 생긴 건 그럭저럭 봐줄만 하는데 내 여자가 되는 것은 어떻겠냐고 했죠. 미치는 그에 싫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카야쿠는 뭐? 왜 나를 거절하는 거지? 나는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미치리는 저는 당신보다 잘생기고 강한 분을 이미 사랑하고 있거든요 라고 했고 카야쿠는 그런 녀석이 이 세상에 있을 리가 있겠냐? 라고 했죠. 그때 아카자가 카야쿠의 옆에 툭 내려왔고 카야쿠는 상현삼 아카자님 이라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 아카야는 그게 바로 나다 이 새끼야 라며 파괴자 공격으로 카야쿠의 뺨따구를 쫙 날려버렸죠. 카야쿠는 그대로 자빠져 대굴대굴 구르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고 아카야는 미치레에게 이 녀석은 내가 참교육을 시킬 테니 너는 다른 녀석들을 도와주러 가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다른 쪽으로 갔고 아카야는 카야쿠를 노려보며 너처럼 근본도 없는 녀석이 상인이 되었다고 까본 꼴은 참아 볼 수가 없다 라고 했죠. 그의 카야쿠는 어차피 네 녀석의 자리도 내가 차지하려고 했는데 귀살대 출신의 혈기에 힘을 보여주지. 코쿠시보님처럼 나도 호흡의 검사를 쓰기에 너 따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피식 웃으며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라고 했고 카야쿠는 번개호흡을 시연했죠. 그렇게 카야쿠가 빠른 속도로 아카자에게 접근해 공격을 했는데 카야쿠가 뵌 것은 바로 아카자의 잔상이었고 아카야는 카야쿠의 뒤에서 주먹으로 심장을 뚫어버리며 귀살대 출신 혈기 녀석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있더라고. 자신들이 호흡의 검사를 쓸 수 있는 상태로 혈기가 되면 다 코쿠시보처럼 할 줄 아는가 본데 내가 인간 시절에 귀살대 검사들을 만났더라도 나는 지지 않았을 거다. 즉 원래 강하게 태어난 녀석이 혈기가 되어야 강해지는 거라고 라고 하며 그대로 여러 번의 공격을 더 날렸고 카야쿠의 몸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으깨져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상현우 교쿠는 여러 귀살대원들을 농락하며 즐기고 있었고 이제 슬슬 다 죽여주겠다며 마비친 혈기술을 그들에게 날렸죠. 그런데 그때 미치리가 그 혈기술 자체를 전부 날려버리며 등장했고 여긴 제가 상대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교쿠는 한낱 계집이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항아리로 회피를 했고 미치리를 가지고 놀다가 지치면 죽여버릴 작전을 세웠죠. 그때 미치리는 그대로 사랑의 호흡을 시전한 뒤 자신의 채찍과도 같은 영검을 마구 휘둘렀고 그 칼의 참격은 교코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교코가 어디를 공격하는 거냐며 비웃자 그제서야 미치리는 교코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했는데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피하기 위해 혈기술을 시전했지만 그 회피 혈기술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미치리에게 베어버리게 되었죠. 교코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했는데 주변을 보니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항아리들이 이미 다 베어져 있던 것. 미치는 최종전이 시작되기 전 아카자에게 상인 혈기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게 되었는데 교코와 싸우게 되었을 땐 주변에 있는 항아리부터 처리를 해버리라고 했었습니다. 교코는 자신의 기술이 한 번에 간파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방심을 하다가 미치리에게 크게 베어버리게 된 거였죠. 미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강력한 사랑의 공격을 교코에게 쏟아냈고 교코는 그대로 온몸이 갈갈기 베어지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치리의 앞에 엄청난 기기를 가진 상일 코쿠시보가 저벅저벅 걸어오게 되었고 처음 보는 검술이구나
일륜도 모양도 아주 특이하고 말이야 흥미가 생기는군 이라고 했죠. 미치리는 코쿠시보를 보자 상윤이 이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도망치라고 했던 아카자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자에게서는 도망을 가려고 등을 보인 순간 백이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도망칠 수 없다면 싸우는 수밖에 없겠어 라고 하며 곧바로 사랑의 오브션을 코쿠시보에게 날렸고 코쿠시보는 그녀의 기술을 파악하며 여유롭게 피하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그 검술은 그게 다인가?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검술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자신이 만든 사랑의 호흡이 완성되지 않은 검술이라는 이야기에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며 의아했는데 그때 코쿠시보는 이제 내 보답으로 완성된 검술인 달의 호흡을 보여주마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시연했죠. 그렇게 코쿠시보는 빠르게 미치리에게 다가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파괴사 공격이 날아와 그 칼을 쳐냈고 아카자가 빠르게 코쿠시보에 접근 후 각식으로 코쿠시보를 멀리 튕겨냈습니다. 아카야는 그 달의 호흡 나에게나 실컷 보여줘봐라. 나는 그 호흡을 깨 부숴줄 테니 말이야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아카자 너 미쳐버린 것이냐? 지금 상황에 이 몸에게 덤빈다고? 라고 했고 아카야는 응 그래 나 미쳐버린 거 맞아. 네가 검술에 미쳐버린 것처럼 나는 사랑에 미쳐버린 상태거든 이라고 말하며 파괴사를 시전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사랑에 대한 컨셉이다 보니 유시로도 그렇고 아카야도 그렇고 로맨티스적인 느낌을 많이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